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오늘은 간의 혈자리 세 번째 혈자리죠. 오행상으로 목화 토에 속합니다. 그리고 간의 원열이라고 합니다. 원열이라고 하고, 오수열로는 정형, 수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요. 혈자를 무조건 따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애매하면 댓글을 남겨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매하면. 즉, 제가 얘기하는 증상들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증상이 일치를 한다면 해보셔야죠. 근데 내 증상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모르고 지압을 그냥 강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치한다고 해도 또 다른 증상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증상들이 있다는 건 그게 원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게 원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잠시 편안해지기는 하지만 치료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과 유사하다면 먼저 지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1회 200번이니까 3회를 하는 겁니다. 1회 지압시마다 3회. 200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200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200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증상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질병이 있다면 이제 제가 다른 혈자리를 또 얘기하면 그와 유사한 또 혈자리가 나오겠죠, 증상이. 그럴 때 해보시고, 무작정 제가 올리는 혈자리마다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급행열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달에 있는 사람일수록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혈자리가 지금 말하는 게 나하고 비슷하네? 그런 증상이 나도 있는데 그렇다면 해보시라는 거죠. 무작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작정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정 모르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카톡을 주십시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 우리 몸을 혈액을 정화하는 간의 세 번째 혈자리, 오행상으로 목화 토의 혈자리입니다. 이 토의 혈자리라고 하지만 원혈이라고 하고요. 간의 원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기를 회복시킨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관혈, 이렇게 한의사에는 사관혈로 되어 있습니다. 사관혈로 되어 있어서 상체는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대장경에 있고, 하체에는 태충이라는 혈자리가 간경에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 태충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체에 있는 합국의 혈자리는 우리 하초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내 하체에 있는 태충이라는 혈자리는 우리 상체에 영향을 주겠죠. 왜? 한의사에는 상병하치, 상체에 병이 있다면 하체를 건드리고, 하병상치, 병이 아래에 있다면 위에 있는 혈자리를 건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좌병우치, 좌측에 병이 있으면 우측에 혈을 건드려주고, 우병자치, 우측에 병이 있으면 좌측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혈자리 토, 간경락의 세 번째 혈자리 토입니다. 이 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연의 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은 열이죠, 열.
원래는 이게 시원해야 돼요, 간이. 근데 해독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독을 하다 보면 열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또 열을 받죠. 그러면 상기된다 그러죠. 얼굴이 빨개진다. 화가 났기 때문에. 위쪽으로 열이 몰린다, 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상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굳이 어려운 말 필요 없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상체에 열이 있다, 상체가 아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왜? 열이 있다는 건 아프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화의 성질입니다. 가끔 여기는 촌이다 보니까요. 논두렁에다 불을 놓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지난해에 살아남은 병, 기생충, 충들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놓죠. 불을 놓는데 이제 바람, 이게 오늘의 바람이나 이런 영향을 보고 불을 놓습니다. 그렇지만 돌풍에 의해서 잠잠하던 바람이 돌풍에 의해서 내가 지금 논두렁에 불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골바람이 불어서 불이 촥 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논두렁에서는 지금쯤에는 물이 없습니다.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불이 한순간에 번져버리면요 그 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삽을, 저 같은 경우는 삽을 들고 다닙니다. 삽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농사 짓는 때 쓰는 삽. 이 삽으로 흙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불을 놓게 되면 이제 흙이 좀 고운 흙, 논에 있는 고운 흙이나 이런 데를 조금 팝니다. 파놨다가 불이 한순간에 골바람에서 촥 번져버리면 그 흙을 갖다 삽으로 찌끄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불이 확 찌그러들어 버립니다. 꺼진다 이 말이죠. 운이 좋으면 한 방에 꺼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수 누그러들었다 다시 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은 물로 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불이 없다면 그걸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한의사에도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열을 다른 쪽의 열을 이용해서 끈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한여름에 이게 잘못된 것이 한여름에 뜨거우니까 더 뜨거운 걸 마신다 이렇게 해서 이열치열을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여름에 외부의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내 몸에 닿으면 내 안에는 용광로가 돼버리죠. 엄청나게 열이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왜? 기본 내 열은 36도입니다. 내 기본의 내 몸의 열은 36도인데 외부의 태양빛을 받아버린다면 36도 이상이 올라가 버리죠. 근데 우리가 그 최고 열을 몇 도까지 잡죠? 40도까지 잡습니다. 40도까지 가면 위험하다 그래요. 40도를 넘어선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몸은 36도를 항상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열이 올라가면 외부의 햇빛이 뜨거워서 내 몸에 외부의 열이 올라가게 되면 내부의 열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체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폐가 제일 먼저 녹아버립니다. 폐는 열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을 밖으로 다 배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여름의 태양은 나한테 강하게 열을 전달을 하겠지만 내 몸은 냉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냉해지면 어떻게 돼요? 소화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거꾸로 내 36.5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36.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외부 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열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화기관이 안 움직이는 거죠. 소화가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원한 물 계속 먹으면요 장기가 얼어버리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걸 가지고 그때는 열성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기가 외부 열은 뜨겁지만 내 몸의 신체는
굉장히 낮은 온도다. 그래서 소화 불량이 되고 뭔가 먹으면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내 장기를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한여름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이때 우리가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습니다. 그러면 보신탕은 평안 성질이죠. 삼계탕은 열성입니다. 열성에 삼계탕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아 있던 차가워졌던 내장식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가 열을 받아서 다시 정상 36.5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이열치열인가요? 뭐 외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열치열이 맞겠지만 내 몸 안에 내기로 해석을 한다면 이열치열이 아닙니다. 너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걸 먹어주는 거죠. 근데 외부의 기운은 뜨거우니까 뜨거운 상태에서 내가 뜨거운 걸 먹어서 치료한다. 그래서 이열치열 외부의 기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기준이 외부 기온이라면 이열치열이 맞겠죠. 그러나 내 몸이 기준이라면 이열치열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불 났을 때 끄지 못하면 맞불을 놓는다 그러죠. 이쪽에서 타올라오는 불을 이쪽에서 불을 내서 먼저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올라와서 더 이상 탈 게 없기 때문에 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몸의 강경락은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해독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형성하는 그런 장부입니다. 근데 이 장부에 열이 생기면 우리 몸의 상체에 기운이 뜬다. 열기가 위로 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사람이 좀 빠릇빠릇하다가 넘어서서 촐랑거린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화를 잘 냅니다. 양기는 공격성이라고 그러죠. 기가 위로 떴다 그러면 기라는 건 양입니다. 혈은 음이고, 그러니까 기가 위로 떴다 상기됐다 라고 얘기할 때 윗상자에 기운기자를 쓰잖아요. 기운이 위로 떴다 그래서 상기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양기는 양기잖아요. 양 기는 양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위로 뜬 사람들은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간이 열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간의 열기를 누그러뜨리고 우리 몸에 신선한 공기, 혈액을 다시 정화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혈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의 열이 너무 강할 때, 화기가 치밀어 올라올 때, 우리가 자연에서 불을 끌 때 흙을 퍼서 흙을 찌끄리면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뭐 안 해보신 분은 안전한 곳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흙을 씨앗 뿌리듯이 쫙 흩어서 뿌려버리면 불이 순식간에 팍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게 물로만 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 족고름 간경의 열로 인해서 내 기운이 위로 떠서 짜증을 잘 내고, 그 다음에 화를 잘 내고, 누군가한테 도전적이다. 농담한 것도 진담으로 받아들여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 가스통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직방이겠죠. 그 사람들은 100%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혈자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간의 열을 낮춰주니까 어떻게 되죠? 몸이 편안해지겠죠. 피곤함이 사라진다 이 얘기가 되겠죠. 나는 항상 피곤해 이런 사람들한테도 쓸 수 있죠. 왜? 오행중 목화토는요, 오행중 목화토 금수가 있죠. 근데 오행에서 목의 기운하고
자, 보시면 오행 중에 목, 화는 뭐라고 그랬죠? 따뜻한 거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쓴다 그랬어요. 목과 화는 음기입니다. 음기. 따뜻한 기운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톤은 노란색이나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근데 노란색이 없으니까 그냥 검은색 쓰는 겁니다. 톤은 중앙이라 그랬습니다. 중앙. 우리가 어떤 사람들 경기나 이런 걸로는 뭐라고 그러죠? 심판, 중립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수는, 금과 수는 양기입니다. 양기. 양기는 뭐라고 그랬죠? 차갑다 그랬죠. 그래서 금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이게 없어요. 금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 그에 비해 목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파닥파닥파닥하죠. 이게 음양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양. 오행 중에 음양은 오행 중 목화는 음의 기운에 속하고 토는 중앙, 금수는 양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토의 역할은 뭘까요? 화와 금의 중간자 역할이 되겠죠. 음기와 양기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토의 기운입니다. 간경락의 세 번째 혈자리 오행으로 목화 토, 혈명으로는 태충이라고 하죠. 태충. 그 자리는 바로 오행 중 토의 혈자리다 이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죠? 중재, 심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기가 많은 건 토가 흡수를 해버리겠죠. 너무 차가운 냉기도 토가 흡수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행을 알면 좀 알아듣는 게 빠르고 오행을 모르면 좀 알아듣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음양 오행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혈자리를 보내주다 보니까 계속 새로 찍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도 별로 제 시간도 많이 뺐고 좀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혈자리를 아예 사진으로 찍어버린 거죠. 찍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냥 전송을 해줍니다.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중앙을 따라 올라오면요, 이 뼈가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만나는 부분에 폭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따라서 가운데를 쫙 타고 올라오면 뼈와 뼈 사이를 딱 만나는 폭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족구름 간경의 토열입니다. 사관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기운 혈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심을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발 금방 보여준 사진의 발끝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보법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간경에 있는 혈을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 몸을 치유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안으로 당기면요 사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오장은 꽉 차 있어야 하고 오장에는 실증이 없다. 그러면 병이 됐다라는 건 제가 실증이다 얘기하죠. 근데 그 실증이 뭐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그랬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왜? 한의서에는 오장은 실증이 없고 육부는 허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금호 김홍경 선생님이 이 사암침 가지고 대학생들을 많이 교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의사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현대의 한의사들은 그 김홍경 선생님께 수업을 받았던, 강의를 들었던 이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좀 틀리고, 그러나 그 요즘 시대는 뭐죠? 말을 못해요. 오그라드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표출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한의사들도 조금 소극적이죠. 소극적이고, 이 사람이 그냥 가면 내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소극적이고 환자한테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김홍경 선생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보는 시야, 눈, 생각, 이런 게 모두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칠정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외부 사기, 밖에서 들어오는 사기, 쉽게 말해서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사풍, 봄인데 지금은 그럼 봄바람, 동풍이 불어야 하는데 서풍, 사풍이 들어온다거나 북풍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때,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들이, 요즘 한의사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은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한의사들이 지금 소양상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탁 대놓고 내가 밀고 나가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오그라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환자를 따라가는, 치료가 목적이 아닌 환자를 따라가는 그런 한의사들도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혈자리는 위로 기운이 떴을 때, 즉 상체 어깨가 아픈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깨가 아픈 건 화라고 했잖아요. 화. 쫙 위로 퍼진 거죠. 퍼진 거니까 불이 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간단하죠. 왜? 토는 흙이니까 뿌려준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흙을 뿌려서 불을 꺼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쉽죠. 그러나 우리 족구론 강경에 금방 보여준 세 번째 혈자리, 목화 토의 혈자리는, 족구론 강경의 토의 혈자리는 혈액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운과 혈액 모든 걸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갖고 들어와서 정화를 해서 다시 내보내 주는 거지, 나가 있는 그 양기를 갖다 이렇게 흙을 찌그려서 끝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죠. 이 족구론 광경의 토의 혈자리, 족구론 광경의 토의 혈자리를 지압을 발끝으로 하시면 밖으로 나가 있던 것, 안에 처박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정화를 해주고, 맑은 피를 손끝 발끝으로 보내주고, 탁한 피를 안으로 끌어다니고, 간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걸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혈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로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잘 내고 이런 분들,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순간적으로 화가 팍 나는 사람들도 해당되겠죠. 왜? 그 사람들은 기가 위로 뜬 거니까. 기가 위로 뜬 겁니다. 기가 떴으면 혈이 올라가고 기는 내려가 줘야 돼요. 근데 기는 내려가지 않고 계속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고 뒷머리가 아픈 겁니다. 우리가 뒷머리가 뇌라고 하죠. 뇌. 뒷머리가 아픈 이유도 간에 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뒷골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신장의 문제도 오지만 간 때문에 열기가 상승이 된 걸 밑으로 기운을 끌어내지 못해서 그러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배꼽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열이 뜬 걸
끌고 내려와서 혈과 교대를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혈자리는 족구름 간경의 세 번째 혈자리 오행으로 목화 토의 혈자리, 오수열로서 정형 수의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압은 발등에서 발끝 방향으로 200번을 하시고 내 몸 상태 보시고, 또 200번을 하시고 또 잠깐 쉬어서 내 몸 상태 보시고, 또 200번을 하시고 몸 상태 보시고, 하루에 600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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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할 때 200번씩 잠깐 쉬고 또 200번 하시고 잠깐 쉬고 또 200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600번을 하시면 됩니다. 며칠간요? 3일간 하시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3일간 하시고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변화를 또 보셔야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혈자리 세 번째, 족구름 간경의 세 번째 혈자리 오행으로 목화 토의 혈자리 태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충의 혈자리를 지압하셔서 돌지 않는 혈은 돌려주고, 위로 뜬 화의 기운은 끌어내리고, 그래서 어깨 통증, 머리, 뒷머리, 그 다음에 배가 나온 사람들 있죠. 배가 나온 건 헙니다. 우리가 보면 배만 막 볼록하게 나오죠. 뭐 한 40대 이후. 근데 요즘은 뭐 20대 30대도 배가 볼록 나옵니다. 근데 이건 허입니다. 허. 실증 아니에요. 허증이에요. 영양분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배가 나오면 사람들이 실증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허에서 배가 나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살이 찌는 사람은요, 살이 계속 찐다 이 얘기는 내 몸의 오장육부 중에 어느 하나가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먹으라고 뇌에서는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럼 먹고 나면 그 영양분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뇌에서는 그 영양분이 안 올라왔으니까 계속 먹으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고만 있는 거예요. 영양분은 뇌로 가야 되는데 뇌를 가지 않고. 그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살찌는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영양분의 부족입니다. 영양분의 부족. 영양분의 부족인데 왜 영양분의 부족이 됐느냐라는 걸 아무도 의심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내 몸에 써야 될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계속 먹어대게끔 뇌가 유도를 하는 것이고, 그게 쌓여서 살이 되는 겁니다. 왜? 불필요한 영양분까지 계속 흡수를 하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영양분까지 흡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정작 필요한 영양분이 뇌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양분이 부족한 건 기정사실인데 영양분 때문이 아니라 기능상의 문제가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